11번 밑줄근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귀하를 본 적은 없으나 높으신 이름을 오른절에 들었습니다. 자 부족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직책이 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우신 이곳 법화원에 머무르 있었던 것은 이게 이제 산둥성에 있는 이제 그 중국 산동 지역에 보면 이제 통일신라기 중국은 당시 당나라죠. 여기에 이제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죠. 신라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신라인들의 여기 있는 신라인들을 이제 그 행정 업무를 봐주는 신라소라든지 또 이들의 어떤 종교적 결집체인 이제 사찰 그 신라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화원인데 이것을 세운 사람이 유명한 청해진에 세운 이제 장보고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인 승려 이제 당나라로 구법을 간 입당 구법 경전을 이제 배워서 가져가려는 이 앤닌이 당시 여기서 이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보고를 물어보는 문제이고, 자 장보고는 이제 뭐 유명한 이제 청해진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죠. 완도 지역에.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해상권을 장악을 했고요. 예. 이 사람이 원래 그 당에서 군인으로서 이름을 떨쳤고 또 이렇게 또 일본인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당 신라 일본을 잇는 남해 황해 해상무역권 장악 리을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세력으로서 나중에는 이제 중앙 권력에도 권력을 이제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 쟁탈전에 끼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무왕이라는 사람을 지기에 도움을 줬는데 이제 자기 딸을 왕비로 이제 책봉하는 과정에서 결국 귀족들의 견제를 받고 이제 염장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846년.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육두품 출신으로 당에 유학하여 빈군과에 합격하였다. 이 사람은 육두품 출신이 아니고요. 육두품 출신으로 이제 빈군과에 합격한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최치원이 유명하죠. 그 외에도 뭐 최연희, 최승우 등 많이 있죠. 호국불교의 바탕을 둔 황룡사 구축목탑을 선덕여왕 때 건의한 사람은 자장율사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국보 223인 이것은 외격 사신을 접근하게 만들어졌지만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난다는 뜻에 맞게 임금과 신하들이 연회를 여는 공간으로 자주 활용이 되었다. 자, 어떤 경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이것은 경복궁 내에 있는 이제 후원 쪽에 있는 경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정답은 이제 그 연못이 있죠. 거기에 이제 정자도 있고 멋진 곳이 되겠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불을 탄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경복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고종 4년에 다시 지어졌다.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고요. 왕실의 권위의 상징인 근정전은 일종의 그 정전이라고 그러죠. 궁궐에서 왕과 신하단의 어떤 공식적인 조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품계에 맞게 이렇게 도열할 수 있는 그런 품계석도 있죠. 명성황후의 한이설인 건천궁. 보통 이제 그 왕비라든지 여자 쪽은 좀 안쪽 깊숙이 무슨 뭐 안주인이라는 말도 하고지만 뭐 중전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이 건천궁이 있는데 좀 안쪽 깊숙이 있어요. 오코루에서 을미사변 때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특징적인 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기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초계 문신의 자취를 갖춘 주암루는 이거는 이제 요 세 개는 이제 경복궁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 4, 5번은 이제 창덕궁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창덕궁 주합루 여기도 이제 비원이라는 데가 있죠. 후원이 바로 비원인데 여기에 이제 연못이 있고 이렇게 누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합루인데 여기 명당 자리에 규장각을 주합루 규장각을 설치했고 여기서 이제 37세 이하 당화관을 이제 정조가 직접 재교육하는 초계 무진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4대부 저택을 본뜬 창덕궁 후원의 연경당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서 고른 것은 금년 12월 16일 이르러 처인 부곡에서 그들과 큰 싸움이 벌였습니다. 그 우두머니 살리타를 사살하고, 자, 이게 바로 몽골의 2차 고려 침입 때 있었던 바로 김윤우와 처인 부곡 민들의 그러한 승전보이죠. 자, 그래서 이 부곡이라면 향 부곡소는 이제 천대받는 곳이죠. 차별받는 것. 근데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처인현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부곡이라는 것은 차별을 받는다고 그랬죠. 향 부곡소는. 예. 뭐 차이가 있다면 소는 이제 그 곡물 부담이 수공품이라는 것, 그 차이 외에는 똑같이 차별을 받는데 일반 군연보다 더 많은 곡물과 세를 걷고요. 뭐 국자감, 국학 입학 자격이라든지 결국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관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차별받는 것이죠. 예, 일반 군현민보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니을 5번이 되겠고요. 고려군이 거란군의 침략을 물징계하러 몽골하고 싸운 것이고 왕이 난리를 당하여 나주까지 피신한 것은 거란의 2차 침입 때 있었던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1010년.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4번. 지도에 빗금친 영토를 수복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게 바로 이제 그 철령이라는 데가 있는데 철령 이북에 그 화주 이북 바로 쌍성 총간부가 되겠습니다. 바로 몽골이 이 지역에 우리 고려 영토를 주로 이제 함경도 지역이 되죠. 이 지역을 불법적으로 이제 자신의 직할 영인 이제 설치를 하고 안 돌려줬어요. 그래서 이걸 무력 수복한 사람은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친 바로 고려 공면왕이 되겠습니다. 1351년에서 1374년까지 제위를 했고요. 반원 자주 정책과 함께 친원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권문세족에 대해서도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뺏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래서 반원자주 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친원파를 이제 숙청을 했겠죠. 대표적인 게 기황후의 오라빈, 기철 등을 비롯한 친원 세력 제거. 그 다음에 이 왕권을 이제 제약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정방이라는 게 있어요. 인사권, 최후 정권 이후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인데 이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예. 물론 뭐 충선왕 때도 뭐 정방 폐지가 있었고 공면왕의 이 폐지로 해서 완전히 또 없어진 것만은 또 아니에요. 뭐 다시 또 부활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충선왕과 공면왕의 정방 폐지는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 되겠고요. 최영으로 하여금 요동을 정벌하게 한 사람은 1388년에 있었던 일이죠. 우왕이 됩니다. 우왕 15년에 이때 이제 위화도 해군이 있었죠. 이성계에 과잠법을 실시를 포함한 전제 계획을 담당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위화도 해군으로 우왕이 이제 폐위되고 그 아들 창왕이 즉위했지만 또 금방 폐위가 되고 공양왕이 이제 등장하죠. 공양왕 때 있었던 일이죠. 공양왕 3년에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경제적 장악을 위해서 과잠법을 실시를 하는 그런 전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가상 편지의 글의 밑줄 그은 기억에서 미운 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나는 어릴 때 좋은 선생을 만나 서당에서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공부했고 이게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것이죠. 교재는 이제 천자문이라든지 동몽선습 말 그대로 어릴 동자 꿈몽 이런 거를 이제 깨우쳐 주는 것이죠. 자, 한양에 있는 사부학당 이게 이제 중등교육기관이죠. 수도에는 사부학당이 있고 지방에는 중등교육기관으로 향교가 있죠. 자, 그 후 소과에 합격하여 이제 그 생진과라고 하죠. 생원 진사시험. 소과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있죠. 맞고 대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주했다. 자네는 예전에 대성전과 명륜당이 있는 향교에 적을 둔 적. 자, 그 조선시대에 이제 그 관립교육기관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뭐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공통적으로 교육 플러스 또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훌륭한 스승에 대한 제사도 같이 드립니다. 그 교육 플러스 제사 기능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서당 빼고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대성전은 바로 이 제사와 관련된 그런 공간이고요. 공자와 그 제자 등등. 명륜당은 이제 교육, 강학의 공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인데 서원에 들어가서 나라에서 파견한 훈도와 교수. 자, 서원은 사립교육기관이죠. 훈도와 교수가 파견했다는 것은 이건 관리교육기관이고 이거는 향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미음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기사에 소개된 그림으로 옳은 것은 다시 보는 조선 회화의 걸작. 조선 회화를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인데 외국에 있다가 고국당을 발견했다. 1번 텐리 대학이 전처럼 공개하지 않은 이 그림. 세종대에 하겠다는 안인견이 안평대원의 요청을 받아 그린 이 그림은 안평대원의 발명과 신문 등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꿈에서 본 것을 이제 표현한 건데 목류도원도 꿈에서 거닐던 복숭아밭 이것을 표현한 것인데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1번은 조선 후기 원근법, 서양화법으로 유명한 강세황의 원통동구도죠. 조선 후기 작품이고 2번은 진경산소로 유명한 정선의 금강전도가 되겠고 3번 역시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되겠죠. 4번은 시서와에 등했던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밑줄은 기억에서 미음과 관련된 설명을 오는 것은 신숙주의 자 집현전 이제 학사 출신인데 사육시인과는 달리 이제 수양대원 세조편에 서서 어떤 사람이죠. 자, 여기 보면은 집현전 부수찬으로 임명이 되었다. 집현전에 관한 것인데 왕명이 출납을 담당하였다.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것은 승정원이죠. 예. 승정원은 뭐 승지 이런 말이 나오겠죠. 틀린 내용이고 집현전은 원래는 이제 경적 책과 관련된 것이죠. 이건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걸 통해서 왕께 어떤 브레인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현전의 이 기능은 나중에 홍문관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통신사 변효문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이 신숙주는 이제 일본에 다녀온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쓴 기행군인 해동제국기를 저술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오늘날 오키나와에다 가는 류큐국에 대해서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예,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계유정난시 1453년 수양대군을 도와 정난공신의 책봉이 되었다. 성상문 박평영대의 모의를 저지한 거 아니죠. 이거는 이건 사육시 사건과 관련된 것이고 이건 1456년에 있었어요. 계유정난 당시 제거된 것은 황보인이라든지 김종소 등 이제 고명 대신 등이죠. 단종의 보필을 명받은. 그 다음에 남해를 수청한 것으로 익대 공신의 책봉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일정 지역을 노급을 하셨다. 노급이라는 것은 사실상 고대 시절, 옛날 뭐 삼국 시절, 뭐 통일신라기까지 있었고, 물론 고려 시대에도 노급이 기록이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조선 시대에는 노급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고, 영의정으로 임명이 되었다. 비변사에 참여하여 회의를 주관하였다. 자, 영의정이 비변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비변사가 처음 나오는 것은 삼포외란 이후에요. 삼포외란이 중종 때인 중종 4년이 있었으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죠. 그 이후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종 때를 전후하여 추진된 민생항력과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이 시책은 삶의 질을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정책에 따라 여러 실용적인 문화유산. 그러니까 세종대 15세기라고 볼 수 있죠. 요때 문화유산이 아닌 걸 찾는 것인데 정답은 바로 1번인데 이거는 조선 후기 정조 때 활약했던 다산 정리화경이 기기도서를 서양인 학자들의 어떤 기기도서 저술한 기기도서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거중기라는 기계에 있고요. 수원화성 축성의 공기를 단축시켰죠. 자, 2번은 화차와 신기전인데 이제 그 조선 전기 때 이제 최해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종 때 최무선의 아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화차, 신기전, 이런 다연장 로켓포 같은 거 이런 거 나오고 3번 앙부19 해시계 세종대 유명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혼천이가 있죠. 예. 이 혼천이가 일종의 그 천체 관측과 관련돼 있긴 한데 이것을 이용해서 시간을 알 수가 있고, 하여튼 그 자동 시보가 아니라 그건 이제 자경로죠. 예. 혼천이 이것도 뭐 자명종 역할로 나중에 또 이제 이게 연관이 돼 있긴 합니다. 예. 아무튼 천체 관측 기구로서 혼천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5번은 이제 강수량을 재는 치국이죠. 다 세종대와 관련이 돼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가상대화가 있었던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는 것은 문익점이 원해서 가져온 목화시로 장인인 정책인이 올해 시험에 제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고려 말 원에서 공민왕 때 이제 문익점이 목화시를 가져왔죠. 1363년경으로 알고 있는데, 자, 고려시대 고려 말 경제 상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이 되었다. 자, 고려시대의 어떤 농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논농사에 있어서는 고려 말의 이양법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것도 이제 남부지방에 한해서 처음 등장하고요. 이게 이제 확산이 되고 전국을 확산하는 것은 조선 후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밭농사에 있어서는 이제 그 2년 3작의 윤작법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소를 이용한 우경의 깊이가리, 신경법, 요 세 가지는 꼭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전세 부담을 맞춘 영정법은 전세를 정액화시킨 것이죠. 기존에 1결당 4에서 20도까지 신축성이 있던 것을 거의 최저선에 맞춰서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시킨 게 바로 영정법인데 인조 12년인 1635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소장료 납부 방식이 정률제인 타족법에서 정액제인 도적법으로 바뀐 것이 바로 조선 후기가 됩니다. 조선 후기, 이게 좀 더 소장농에게 유리한 그러한 조세 방식이죠. 수조 방식이죠. 광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양법을 통해서 1인당 경지 면적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서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경지 면적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고, 요거는 이양법의 확산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이양법을 통해서 쌀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쌀의 상품화,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팔 수 있는 것이죠. 생산량이 넉넉하니까. 그러자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돈이 되니까요. 정답은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관련된 거. 20번 다음 지역에 대한 학습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 간섭계 탐나 총괄부터 탐나도라고 부르는 거 바로 제주도죠. 바로 제주도의 역사가 됩니다. 조선시대 광해군 김정희 등이 여기를 유배당했었죠.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연결을 올려잡을 수 있는 제주 고산리 유적이 가장 오래된 것이죠. 이 제주도입니다. 자, 발테브레이와 하멜, 네덜란드인인데 이제 표착을 한 거죠. 표류해서 여기다 정착을 한 곳이 다 일본을 가려다가 꼭 제주도로 표착을 했죠.
여기서 벨트브레이는 한국의 정치권 하멜은 다시 돌아가서 하멜 이제 표류기라는 걸 썼죠. 삼별초 항쟁과 항파 두리성. 그렇죠. 삼별초가 개경환도를 거부를 하고 진도에 이어서 제주도로 에서 이제 근거를 잡고 항쟁했죠. 김만덕 여성 상인 정조 때 활약했던 거상 김만덕의 그러한 선행. 자, 정답은 4번인데 정제도의 실천적인 양명학 연구와 학파, 강화학파죠. 강화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광복 후 좌우익의 대립과 4.3 사건, 50총선을 이제 거부하는 좌익들의 폭동이 1948년 있었는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밀도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